자, 지난 시간에 이제 좀 어렵다고 빼먹은 역함수 미분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역함수 미분법. 자, 일단 공식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주 심플해요. 자, 우리가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dy dx를 구하고 싶은데, 근데 문제를 봤을 때 x를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좀 더 쉬운 형태들이 있거든. x를 y에 대해 미분하는 게 좀 더 쉬운 경우에는 그럼 x를 y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그 녀석이 역수를 취하면 그게 바로 이제 dy dx,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게 된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게 바로 역함수의 미분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를 미분해봐라라고 하면 이제 역함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미분을 해야 될 것 같지만은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도 우리가 이제 요 미분법을 이용하면 좀 쉽게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역함수 미분법을 적용하는 문제 유형은 크게 한 3가지 유형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2가지 유형만 오늘 좀 다뤄볼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필수예제 11번 문제. 바로 공식은 간단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필수예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 거야. 자, 필수예제 11번 문제 봅시다. 자, 예를 보면은 x는 2y제곱 더하기 3y 더하기 4라는 이런 함수가 있어요. 자, 이 함수를 내가 물론 y는으로 고칠 수 있겠지만은 함수 자체가 얘는 x는으로 주어진 거야 지금. 요렇게 x는으로 주어진 함수에서 우리가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녀석을 찾아봐라 이런 문제예요. 자, 근데 얘를 y는으로 고치는 것부터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y는으로 고쳐가지고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줄 거냐? 먼저 거꾸로 x를 y에 대해서 미분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x를 y처럼 생각하고 기존의 y를 x처럼 생각해가지고 미분해 볼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요거 양변을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 dx dy는 뭐가 되는 거 하니까 어떻게 되죠? 얘는 4y 더하기 3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dy dx는 뭐가 되냐면은 4y 더하기 3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이제 찾아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풀이가 간단하죠?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x랑 y를 이제 바꾸고 역함수를 이제 좀 어렵게 공부했으면 이게 막 헷갈리는데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심플하게 그냥. 그러니까 주어진 함수 자체가 y는으로 주어져 있지 않고 x는으로 주어진 함수야 그냥. 여기서 이제 내가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걸 찾고 싶은데 형태 자체가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기 힘들게 나왔어. 그제? 그럼 어떻게 해줘? 먼저 x를 y에 대해서 미분해줘요. 그 다음에 역수를 취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그래서 특징은 뭔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역함수 미분법을 우리가 쓰고 나면은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결과는 뭐에 대한 식으로 보통 나오냐면 y에 대한 식으로 보통 많이 나옵니다. y에 대한 식으로 좀 나오게 된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요것도 이제 생각해보자. 자, 이번에는 멀쩡하게 y는으로 나왔습니다. y는 4제곱근 2x-6이라고 나왔는데 자, 물론 우리가 합성함수 미분법이고 뭐고 다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 써먹어서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어요. 우리가 배운 미분법들 지금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지, 그지? 뭐 이제 뭐 합성함수 미분법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매개함수 미분법도 있었고, 뭐 음함수 미분법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앞에 썼던 걸 써도 돼요. 앞에 썼던 걸 써도 되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쉬운 거를 한번 찾아볼까 이런 거고. 자, 그럼 얘를 갖다가 양변을 이제 x에 대해서 바로 미분을 해가지고 dy dx를 구해도 되지만. 우리는 이 녀석을 좀 편하게 바꿔볼 거야. 4제곱근은 좀 안 예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양변을 4제곱을 해줄 겁니다. 양변을 4제곱 해주면 어떻게 돼요? y의 4제곱은 어떻게 되지? 2x-6 이렇게 나올 거고 자, 이걸 x는으로 풀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x는 그럼 어떻게 되나? 2분의 1에 y의 4제곱 더하기 6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전개시켜주면은 2분의 1 y 4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럼 이 녀석은 이제 x는하고 좀 형태가 되게 이쁘게 나왔으니까 이 녀석의 양변을 y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줄 거야. 자, y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dx dy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y에 대해서 미분하면 4 앞으로 튀어나오고 차수 하나 줄어드니까 2y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상수는 미분하면 0이 될 테니까요. 그럼 이제 dx dy를 구했으니까 이 녀석이 역수를 취해가지고 dy dx를 구해주면 어떻게 되겠구나? 이 녀석은 2y 세제곱분의 1이 되겠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결과가 뭐에 대해서 나왔어요? y에 대한 식으로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y가 이 문제는 y가 4제곱근 2x-6이라고 나와있으니까 얘를 바로 여기다 대입시켜가지고 써줘도 돼요. 그래서 2배 4제곱근 2y-6의 세제곱분의 1 뭐 이렇게 2y가 아니고 2x 이렇게 써주면 이제 완벽하게 x에 대한 식으로 바뀌기까지 하겠지, 그지? 그죠? 네. 뭐 여기서 멈춰도 되고요. 여기까지 써도 되고요. 그건 큰 문제는 안 돼요. 대입시켜 주는 거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면 된다.
자, 3번 봅시다. x는 sin y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원래 y가 x에 관한 식으로 나와 있을 텐데 x랑 y를 바꾸면 뭐지? 그게 바로 이제 사인의 역함수예요, 실은. 이게 사인의 역함수를 나타내고 싶은데 사인의 역함수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일단 이렇게 써놓은 거야. x랑 y까지만 바꿔가지고. 알겠어요? 이 함수는 그냥 사인에 대한 사인의 역함수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일단 x는 sin y하고 x랑 y만 그냥 바꿔놓은 상태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dy dx를 구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제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먼저 y에 대해서 미분을 해볼 거야. 그래서 x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dx dy는 그럼 sin y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전에 배운 대로 뭐가 됐죠? 사인은 미분하면 코사인이죠. 그래서 얘는 코사인 y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dy dx는 어떻게 되겠어요? dy dx는 뭐가 된다? 얘는 코사인 y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이제 찾아주면 되겠지, 그지? 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코사인 y분의 1은 뭐 바꿔주면 코사인의 역수는 c컨트니까 뭐 c컨트 y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요. 뭐 이렇게 쓰면 되겠으나 답은 똑같다.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이제 뭐 역함수라는 말 때문에 오히려 선생님이 봤을 때 조금 더 헷갈리는 것 같아. 역함수라는 말 때문에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x를 y에 대해서 미분하기 쉽냐,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기 쉽냐, 이 차이를 우리가 구분해가지고 만약에 문제에서 dy dx를 구하려고 했는데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보다 x를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좀 더 쉬운 형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x를 y에 대해서 먼저 미분해주고 그 녀석이 역수를 취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알겠죠? 네. 그런 식으로 풀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연습은 조금 이따 할 시간 한번 줄 거고 다음 장 넘어봅시다. 필수 예제 1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필수 예제 12번. 자,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좀 더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자, 요걸 이제 요거 하기 전에 선생님이 칠판에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요거 한번 무슨 의미인지 한번 봅시다. 자, 역함수의 미분계수라고 나왔어요. 미분계수. 자, 미분계수는 정확하게 뭘 뜻하죠? 미분계수는? 미분계수랑 같은 말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미분계수랑 같은 말은 순간변화율, 미분계수, 접선기울기, 이거 세 개가 똑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수트에서 우리가 공부했었지, 그치? 그러니까 미분계수라는 거는 특정한 어떤 함수의 어떤 특정한 점에서의 접선기울기 또는 특정한 점에서의 순간변화율, 요걸 이제 뭐라고 한다? 미분계수라고 한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원래 함수 fx를 하나 그려왔습니다. 초록색 선으로. 자, 이렇게 초록색 선으로 생겨본 게 y는 fx는 함수라고 치고, 그럼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 녀석이니까 여기 빨간색 그래프처럼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역함수를 갖다가 우리가 f-x를 gx라고 선생님이 좀 예쁘게 놨어요. 마이너스 1 보기가 싫어가지고 이렇게 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y는 x에 대해 대칭이기 때문에 내가 이 y는 fx 위에 한 점 a, b를 잡았을 때 이 녀석의 대칭인 점 b, a는 y는 gx 위에 있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요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a, b가 y는 fx 위의 점이니까 x 자리에 a 대입하고 y 자리에 b 대입하면 fa는 b다. 이런 식이 나오게 되고, 마찬가지로 그 녀석의 역함수는 이제 x가 b이고 y가 a니까 g, b는 a 이런 관계를 가지겠죠. 그죠? 이런 관계를 가질 텐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거냐면, 자, 요 원래 함수 위에 a, b라는 점에서의 접선기울기를 생각할 거야. 자, 요 점에서의 접선기울기를 생각해 볼 거고요. 자, 이 점에서의 접선기울기 생각해 볼 거고, 또 이 녀석의 대칭점 b, a, 역함수 위의 점 b, a에서의 접선기울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접선기울기.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접선을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었을 때 이 접선들끼리도 뭐가 되겠어요? 접선들끼리도 y는 x에 대해서 뭐가 돼? 대칭성을 가지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접선들끼리도 y는 x에 대해 대칭성을 가지게 되는데, 자, 우리가 기울기라는 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기 적당한 길이를 그어가지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조사했을 때 이 녀석은 요 그래프에서는 여기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생각해보면은 요 y 변화량에 해당되는 길이가 여기서는 x의 변화량에 해당되는 길이가 될 거고, 여기서 x의 변화량에 해당되는 길이는 여기서 뭐가 되겠어요? y의 변화량에 해당되는 길이가 될 거예요. 왜? y는 x의 대칭이니까. 그죠? 예. 그럼 이 기울기랑 요 녀석의 기울기랑 이 녀석의 기울기는 곱하면 항상 얼마가 나올까? 1이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서로 역수관계니까. 그래서 요 기울기랑 요 기울기는 곱하면 항상 1이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결론이 뭔가 하니까 요
fx 위에 a라는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 f'(a) 값과 그 다음에 이 역함수 위에 x가 b일 때의 기울기 g'(b의) 값을 곱하면 얘가 항상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라는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1이 된다는 성질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약간 이제 변형을 시켜주면은 역함수 위에 어떤 한 점 x는 b일 때 그 접선 기울기 미분계수 값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얘는 원래 함수에 a에 해당되는 점 대칭점에서의 그 미분계수에다가 역수를 취해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요런 관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요 관계를 이용한 문제 필수 이제 1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자. fx가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라는 요런 3차 함수예요. 자, 이 녀석의 역함수를 f 인버스 x라고 할 때 역함수를 미분해서 x 대신에 3 대입한 거. 그러니까 역함수에서 이제 x가 3일 때의 미분계수 값을 찾아봐라.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편의상 이 f 인버스 요 위에 마이너스 1 기호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f 인버스 x를 그냥 gx라고 놓을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g 프라임 3의 값이 얼마냐? 요걸 이제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어떻게 생각해 보냐면은 이 대칭점을 먼저 찾아야 돼요. 대칭점. 그래서 역함수 위에 어떤 x가 3일 때 거기에 해당되는 y 값을 뭐 k라고 두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원래 함수 fk는 얼마가 되겠어요? 원래 함수에 대해서 x 대신 k를 대입한 값은 3이 나오겠죠. 그죠? 요렇게 되는 k 값을 먼저 찾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k 값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k 대신에 fx에서 x 자리에 k를 넣어서 3이 되는 값을 찾아보면은 k세제곱 더하기 k제곱 더하기 k는 3이 되는 요런 k 값은 얼마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딱 봐도 1이죠 지금. 그죠? 딱 봐도 1입니다. 선생님 이게 3차 방정식이니까 1 말고 다른 값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의심을 안 가져도 되는 게 역함수를 가지려면 원래 함수는 무슨 함수여야 돼요? 어떤 함수가 역함수를 가질 수가 뭐지? 단조롭게 증가만 하는 함수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죠? 단조롭게 증가만 하거나 단조롭게 감소만 하는 함수예요. 근데 얘는 3차 함수인데 최고차 계속의 함수니까 단조롭게 증가만 하는 함수가 될 거고 그럼 어떤 특정한 y값에 해당되는 x값은 딱 하나밖에 안 나와. 실수값이. 그죠? 그래서 내가 눈에 딱 보이는 대로 찾으면 돼요. 이런 건 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3차 방정식에 그게 더 있지 않을까? 방정식 제대로 풀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전혀 할 필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바로 찍으면 돼요. 그냥 이렇게 찾아주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k 값이 1이 나왔으니까 그럼 f1 값은 3이면은 fg3 값은 얼마가 돼? 1이 되는 이런 관계가 있다는 얘기고. 그럼 우리 아까 전에 배운 대로 fx에서 1에서의 미분계수 값이랑 g에서의 3에서의 미분계수 값은 곱하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라는 성질을 이용해 주는 거야. 자, 따라서 f'1 값과 g'3 값을 곱하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요 성질을 이용해 주면 돼요. 자, 그럼 f'를 계산하기 위해서 fx를 미분한 걸 한번 이제 써보자. 자, 그럼 fx를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f'x는 3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 되니까 f'1 값은 6이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g'3 값은 뭐가 되는 거니까 f'1분의 1이 되니까 얼마가 되겠어? 6분의 1이 되겠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 그림입니다. 원래 함수가 여기가 1,3을 지나고 그 녀석의 역함수는 여기 3,1을 지난 건데 요 역함수의 3에서의 접선 기울기는 원래 함수의 1에서의 접선 기울기의 뭐다? 역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풀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역함수의 미분계수 요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기 때문에 요 그림이 책에 없어요. 책에다가 이제 뭐 160쪽에 적어 놓던지 아니면 156쪽에 적어 놓던지 여러분들 좀 적어 두고 요 그림 보고 이제 요 밑에 설명까지 잘 기억을 해 두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이거 정리하고 정리 다 된 사람은 밑에 확인 체크 문제들 한번 풀어 보도록 하죠.